안녕하세요,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직원에게 약이 되는 질책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직원들을 혼내지 않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혼내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직원을 혼내라. 직원을 혼내라 라고 얘기. 왜 혼내지 않을까요? 직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직원이 나갈까봐 혼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는 혼내지 않는 원장님 밑에서 있으면 발전을 안 해요. 여기엔 일말의 책임이 디자이너에게도 있습니다. 혼낼 때 입을 나온다든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혼나고 혼낼 수 있는 사이가 돼야 진짜입니다. 혼나고 혼낼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미워서 혼내면 안 된다는 거죠.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혼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직원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혼내라는 거. 나가도 좋아. 네가 이렇게 배워서 앞으로 미용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런 대담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스승이 선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원칙, 원리예요. 직원에게 약이 되는 질책을 하는 원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과 감정을 분리해라. 정확히 그 직원의 발전, 정확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거에 대한 질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정에 쌓여서 하면 안 된다. 특히 그때그때 그거를 편하게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면 쌓아둬요. 쌓아둔다고.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어떤 부분이 표출이 되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해줘야 될 말인데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직원은 그 일이 잘못됐고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알지만 그 감정 표출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저항한다는 거죠. 말의 내용이 있지 않고 말의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상태가, 감정 상태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할 것 같은 그런 기분 하에서는 혼내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안정이 됐을 때 불러서 직원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어른이고 그게 원장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된다.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요거는 이래서 이렇다. 이때도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이 실수가 되고 직원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선생님이 윗사람이고 아니면 선생님이 아랫사람이고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서로가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을 네가 감싸라는 거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뽑은 거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야 서로 발전한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가도록 하는 코칭 방식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격려의 표현을 잊지 마라. 항상 격려의 표현을 잊지 마라. 수고 많이 했어. 잘할 수 있어. 그런 끊임없는 격려, 구체화된 칭찬,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의지를 돋굴 수 있는 그런 것들, 종업원에게, 직원에게 더 큰 의미로는 후배를 양성하고 후배한테 에너지를 준다는 차원으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된다. 격려하면 직원을 혼내라. 구체화해서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 미용실의 욕심이 아니라 직원을 위해서 혼내라. 그럼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니다. 원장님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지 내가 미워서 그러는지를 알아요. 그것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한다면 직원은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야 직원이 성장하고 그래야 미용실이 발전하고 그래야 상호 발전한다. 그래서 직원을 약이 되게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걸음에 혼내는 것을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정이 안 되면 직원하고 미팅 한번 해요. 너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그때 너를 질책해주고 그것이 너한테 약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받아들일 수 있니?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단지 이때 고객이 있거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만 고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네가 그런 부분이 왜 실수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때 조심할 것은 절대로 칭찬을 먼저 하고 질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질책의 효과가 없어요. 이게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해요. 많은 사람이 물어와요. 질책을 할 때는 반드시 질책을 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질책 다음에 칭찬. 네가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냐? 내가 그렇게 화내는지 알아? 너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해야 되는 단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질책하고 칭찬을 다음에 해줘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요. 너는 잘할 수 있고 너무 잘하고 듣기는 좋죠. 왜? 상대의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질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제가 이렇게 처방도 줍니다. 원장님, 그게 처음부터 안 되면 이 방법 쓰세요. 칭찬을 가볍게 하시고 질책을 크게 하시고 끝날 때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직원들을 질책해서 용기를 주는 게 내가 터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하게 질책하고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를 해서 직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질책을 하더라도 의욕을 잃지 않는 것이 이게 질책이에요. 꾸지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이런 질책을 통해서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직원은 이 꾸지람을,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자기 성장의 모멘트, 동기로 쓰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직원이 약이 되는 질책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